자, 세무사 영업은 이렇게 세무사 블로그 마케팅 통해서 5월에만 229만원의 매출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저는 현재 블로그 강사이면서 마케팅 대행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무사 블로그를 맡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업체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자면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5월에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다 보니까 이 세무사 업종의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마케팅만으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대행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5월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이지만 총 8명의 어떤 229만원 상당의 이제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행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는 세무사이면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 대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골라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을 맡길지 고민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훨씬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인 작성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뭐 실제 사례 활용이라든지 직접 내가 진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써 고객을 설득시키는 작업이다 보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투명한 글에 훨씬 더 반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꾸준한 부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세무사 본인의 이제 업무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에 추가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뭐 그 외에도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키워드 선정이나 원고 작성, 그리고 제목 구성, 그리고 포스트를 또 예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장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꾸준할 수 있다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신뢰성, 진정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구체성, 정보성, 투명성,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포스팅을 하다 보면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가가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정보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투명하게,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신뢰성과 진정성을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대행을 맡길 때의 한계점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정보를 조사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적인 접근도 조금 부족하고,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세무사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실 때 꾸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남는 시간에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을 하는 고정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확보하시면 좋은데, 이것을 한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꾸준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고 훨씬 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할 것인데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적인 교육과 피드백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 고정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뭐 출근을 좀 일찍 해서 뭐 한 1시간 정도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정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꾸준함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 업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기술적 부족함, 결국 블로그적 성과, 마케팅적 성과는 이런 키워드 선정이나 제목 구성,
그리고 원고의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블로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드백 받고 보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시간적 여력이 되느냐, 얼마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무사 블로그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요 세금 신고철이 있어요. 이게 뭐 다달이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5월에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고, 뭐 1월에 부가세 이런 것처럼 이제 주요 세금 신고철에는 집중해서 포스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포스팅, 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한 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한 달 내내 그 종합소득세에 관련돼서 올린다든지 그러한 집중적인 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이제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합소득세 관련돼서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키워드를 골고루 돌려가면서 삽입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 이제 키워드 도구를 보면은 이 다양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의 이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키워드를 조합을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지금 현재 이제 신고 처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클릭을 해보면 이 5월에만 집중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달에는 아무래도 신고 처리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이 확 죽었다가 5월에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돌아가면서 잡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너무 트래픽이 높은 것을 키워드로 잡으면 노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블로그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약한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잡아서 이제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 약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색량, 요 첫 번째 줄이 이제 월간 검색수라고 해서 검색량이거든요. 요것을 보고서 이제 검색량을 보고서 되도록이면 일단은 약한 것부터 노출을 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잡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삽입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단순 세무 정보보다는 어쨌든 설득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어떤 신고 대행을 기장을 맡기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챙겨준다, 우리가 이렇게 챙겨서 절세해준다, 이런 것을 어필하는 어떤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세무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챙겨주겠다, 이러이러한 어떤 세금들이 있는데 이렇게 챙겨서 우리가 절세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직접 운영할 때의 메리트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 절세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딱 시간 어떤 과정에 맞게 잘 디테일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행을 할 때도 이제 절세 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디테일이라든지 정보적인 접근이라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절세 사례를 어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다루면 아무래도 훨씬 더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세무사가 실제로 잘 관리를 해주는지, 그리고 충분히 절세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세 사례나 또는 비용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다뤄주면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어그로가 되면서 많은 어떤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컨텐츠들이 훨씬 더 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많고 훨씬 더 이제 전문성과 신뢰성을 주는 그런 포스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건데, 이제 어떤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될까, 어떤 정보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최근 이슈적인 것을 좀 다루시는 게 좋아요. 어떤 세금 처리인지, 신고 처리인지, 뭐 세무 어떤 처리 그 업무 중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이제 최근 이슈와 어떤 세무 정보가 이제 맞닿는 지점에서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근 이슈적인 것을 정보적으로 잘 다루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컨텐츠이고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됩니다. 이것이 또한 직접 운영의 장점,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스팅, 어떤 세무 관련 포스팅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업종별로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세금별로 하기도 하고 제도별로 하기도 하고 절세 사례를 다루기도 합니다. 업종별 같은 경우는 뭐 미용실인지 뭐 프리랜서인지 건설회사인지 뭐 일반 회사인지 뭐 이런 법인인지 이런 거에 따라 포스팅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세금별은 뭐 종합소득세인지 부가세인지 증여세인지 뭐 상속세인지 부동산 뭐 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다 다르게 포스팅이 가능하고 제도도 어떤 세액공제 관련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별 포스팅도 가능하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또 따로 꼭지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떤 세무 정보를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세무사분들이니까 전문적으로 소재를 잘 잡으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키워드예요. 어떤 키워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마케팅 어떤 효과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키워드에는 보통 지역, 업종 관련, 또 세금 관련, 기장 관련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적절히 삽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냐라고 할 때는 지역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 세무사, 대치동 세무사 이런 것처럼 지역이 앞에 붙어서 뒤에 세무사 이렇게 붙는 형태가 있고 대부분의 그런 키워드에는 트래픽이 있습니다. 주요 뭐 동이나 구, 시 이런 거에는 다 키워드 검색량 트래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잡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 키워드도 계속 잡아줘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고요. 업종 관련 키워드도 많습니다. 미용실, 병원, 프리랜서, 뭐 치과, 약국 뭐 등등의 키워드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정보적인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 업종 고객들이 또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세금 관련 키워드, 증여세 전문 세무사, 뭐 종합소득세 세무사.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부분이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 키워드인데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의 어떤 세금 관련도 그렇게나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면서 다양하게 키워드를 다뤄야지만 노출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유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도 관련 키워드, 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뭐 이러한 이제 세액 공제 관련, 제도 관련 키워드도 굉장히 또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룬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유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또 맞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고 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또 적절한 키워드와 함께 다룬다라고 하면 또 이제 노출과 함께 많은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세무대행 관련 키워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뭐 종합적인 어떤 키워드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무대행 관련된 키워드도 이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유입을 많이 이끌어내야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도 생소할 수가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과 내가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요. 어떤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뜨는 어떤 포스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위에 노출을 시키려면 결국에 그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나와야 되고, 당연히 이제 제목 안에 그 검색어가 포함이 되어야만 노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세무사라고 하는 것을 노출을 시키고 싶다, 이 키워드로. 그러면 제목 안에 미용실 세무사가 들어가야만 노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미용실 세무사가 없다? 그러면 노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미용실 세무사라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을 내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키워드를 제목 안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냥 복잡하지 않게 포스팅 제목 맨 앞에 삽입하여서 노출을 시킨다. 그러니까 맨 앞에 삽입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많은 제목들이 있을 텐데 조금만 검색해도 사실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맨 앞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이제 나머지 제목을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어쨌든 제목 안에다가 키워드를 삽입해야만 노출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키워드 도구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요즘엔 뭐 키워드 마스터니 뭐 블랙퀸이 여러 어떤 키워드를 잡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는 이제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여기서 결국에는 키워드를 찾는 어떤 트레이닝을 하셔야지만 블로그 운영 실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블로그 운영 교육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이 키워드 관련 교육이 아무래도 주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다루셔야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운영이 아닌 대행 형태로 저에게 이제 맡기신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뭐 당연히 설득력 있는 글쓰기, 뭐 이런 퀄리티 있는 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키워드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조합을 잘 하고 노출 가능한 키워드를 잘 잡느냐,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골라서 그걸 실제로 노출시킬 것이냐, 이것을 설정하고 전략을 짜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세무사 블로그가 현재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루겠지만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뭐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패턴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 중에서 적절한 키워드를 삽입을 하시면서 이 노출을 많이 늘려가면 금방 단기적인 성과도 보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